가장 핫한 수입 신차 중에 하나죠. BMW 3시리즈입니다.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 있는 기존의 BMW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단함, 달릴 때 쫙 붙어가는 그런 느낌은 못 느꼈어요. 딱딱한 그 고급 독일 가죽 쓰지 않는 느낌이 없었어요. 일단 이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 물렁물렁해진 것을 잘 구조적으로 뽑아낸 잘 짜여진 구조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었거든요. 바디 강성은 좋아져서 물렁물렁해졌지만 핸들링이나 터너링이나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이게 3 시리즈도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볼륨 모델이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져 갖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데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만 인테리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버튼이 많아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도 얘기를 해주시고 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느끼세요? 인테리어 소재는 가운데 여기 이 센터에 보면은 이 송풍구가 크롬으로 두 줄 나 있고 굉장히 강하게 크롬을 넣었죠. 네, 저거는 크롬 이제 세틴 크롬으로 무광 크롬으로 넣었는데 저게 조금 송풍구가 날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송풍구가 이게 얇아지고 좁아지면 바람에 흐르는 양이 굉장히 부족해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는 대신에 저기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 가운데 스피커 그릴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바람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에어컨을 켜놓고 그죠. 집에서 앞에 선풍기를 켜놓으면 더 빨리 시원해지듯이 아하. 저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는 저런 걸 쓰는 차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긴 그런 걸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패턴, 아까 운전하면서 거길 쳐다보니까 그 패턴이 어지럽더라고요. 지금 봐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거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고 시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얘기할 게 많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교하고 선명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보이기에 또렷하게 보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 부분 네. 이 다이아몬드 코팅된 이 마무리가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요 부분의 감촉이나 이거는 아주 굉장히 괜찮았던 요 두 군데서 딱 그리고 요 오디오 버튼도 그렇고요. 네. 이런 버튼의 다이아몬드 코팅 감촉은 굉장히 좋아서 역시 또 프리미엄 브랜드 역사가 깊은 회사가 이런 디테일에도 잘 신경을 그런 썼구나 노하우가 저는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무광 크롬에 다이아몬드 패턴. 패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다 알고 봤던 거예요. 뭐냐면은 예전에 나오던 그냥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카메라 있죠. 네. 카메라들을 보시면 알루미늄 버디, 렌즈 이런데 저렇게 깎아진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굉장히 정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 차에다 쓰는 거, 저 도어 핸들 있죠. 예, 문 여는 도어 핸들. 이따가 거길 열어 보시면은 보통 그거 한 손가락으로 안 하고 두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많이 여는데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위쪽 부분이 다. 잘 안 빠져 손가락이. 네, 쉽게 그래서 안 빠져요. 그런 거는 조금 화장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은 느낌. 외관 중시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굉장히 케이스. 지금 톳 화살 디자인이 온 곳에 쓰였잖아요. 네. 네. 그거 따라하느라고 송풍구도 실제 그렇고, 네. 기능상 불편함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잘 안 빠져. 아마 마이너 체인지 때 바뀌지 않을까. 예, 안 바뀔 것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사실은 꺾여진 그게 썩 좋은 뜻은 아닌데 이 킹크가 사방에 킹크에 부드럽진 않아요 사실. 사실 오늘 사방에 이 킹크가 화살표, 들어가서. 톳 화살표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온 동네가 톳 화살표인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보게 되면 그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엔진 앞쪽 같은 터빈 같은 그런 맞아요. 형상 중심으로 가는데 BMW는 이제 저 킹크 꺾어진 디자인을 쓰임으로 인테리어 여기저기 쓰기를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 완전히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것도 킹크입니다, 사실상. 디지털 계기판의 구성도. 그렇죠.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썩 뭐 불편하거나 뭐 새롭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속도만큼 변화하는 순간에 그 근처에 있는 숫자가 이제 커지는 그런 식으로 시인성을 좀 그런 식의 약간의 그 테크니컬한 부분을 넣었던데
어떤 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만족은 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BMW 특유의 그 칼질하는 그 RPM 게이지가 움직이는 큰 RPM 그 바늘 같은 게이지가 막 움직이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칼질이 근데 없어졌어. 그게 없어졌어. 네. 그렇죠. 이게 칼이 뭐 무뎌졌어. 칼이 없어졌어. RPM이 뭐 3,500 갔다가 팍 1,500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게 없어졌어. DCT 나왔을 때 그게 참 재밌었는데 물론 뭐 BMW는 DCT를 안 했지만은 저는 벌써 이게 가죽이 새 차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울어요. 그 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에 있는 이 스펀지 폼이 팽팽하게 돼 있지 않고 뭐 이거는 어차피 업체에서 싯을 가져와서 뭐 BMW에서 조립을 하겠지만 사실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된 건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가죽이 우글쭈글한 가죽이 생기는 거는 요새는 저는 뭐 국내 자동차에서도 이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인데 지난번에 팰리세이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실망스러워요. 이거 굉장히 BMW 독일 차들에서 잘하는 부분인데 그 잘하는 단단하게 하는 거죠. 네, 다 잘하는 부분이 조금 이걸 허술해진 것 같은 느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라이딩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 때문에 시트도 좀 푹신하게 만드는 거하고 두 번째는 원가 절감. 이게 들어가는 폼 양을 줄이는 거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폼양을 줄이는 거. 55km 하여튼 감량에 성공한 그러니까 차인데 지금 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을 76mm 키우고 폭을 무슨 16mm인가 늘리고 그 차를 키웠는데요. 무게는 55kg인가 감량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엔지니어들은 고생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BMW가 판매 대수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작년에 좀 늘었지만 매출은 줄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확 줄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매출이 한 127조 원쯤 됐고 순이익이 한 9조쯤 돼서 BMW가 영업이익률이 7%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테리어 보게 되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깎아먹.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가적으로 압력을 많이 받는구나.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근데 이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그러죠. 전략인 것 같고 보이는 데서 손으로 만지는 곳 이런 곳에서는 저는 원가를 잘못 절감하면은 완전히 소비자들한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면당하는. 후속에다 에어 덕트를 만들 뿐 아니라 에어 덕트 이외에 온도 조절 장치까지 자동으로 뭐 4존으로 나눠서 3 시리즈에 야 이거는 과잉 아닌가 들 정도로 2열을 굉장히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7세대를 만나는 순간. 2열로 차별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족들이 그냥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든 거 아닌가. 이 차 아까 운전해 보니까 이런 길 들어갔다가 뒤로 그대로 기억해서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거 신기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근데 없어서. 브레이크를 잠깐 발을 대면서 해야지 너무 빨리 뒤로 가더라고. 저희 주차장 가고 주차장에서 겁나셔갖고. 주차장에서 겁나서 뒤로 해보자, 막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어떻게 하지? 네? 여기서 이제 해보려면 후진. 후진 뭐냐, 보자. 됐어. 그 오케이. 스티어링 위에 손 안 대고. 아, 그리고 저 브레이크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빨리 나가. 브레이크에 발 얹고 있어요. 믿고 가만히 둬봐요. 오 별거 아닌 것 거기 같지만. 남아있는 거리 나오잖아 밑에. 근데 뒤에 그럼 사람 있으면 쓰나 이거 제대로? 쓰겠죠? 쓰겠죠. 저 밑에 남아있는 거리 나오잖아. 30 그러네 33 32. 이게 신기하더라고. BMW에서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외부 서플라이어가 업체 개발한 거지. 서플라이어가 개발을 한 거겠죠. 뭐 제가 GM에 있었을 때도 보면 1년에 스타. 테크니컬 데이 해가지고 훌륭하다. 외부 서플라이어들이 수백 군데에서 와가지고 그죠? 자기네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써볼래?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마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능 생각도 좀 들었어요. 쓰겠죠. 이런 기능 쓸까요? 필요할 것 쓰죠.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좁은 길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하차해서 이 3 시리즈의 디자인의 변화, 그다음에 앞으로 전동화 시대의 BMW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제 크리스 뱅글이라는 전설적인 그 디자이너가 주었던 충격적인 디자인 변혁, 과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또 화제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내리시죠. 요거 246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팠다고. 네, 근데 기존에는 직선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버전에서 3 시리즈 다른 버전에서는 여기가 더 튀어나와서 앞으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밑으로 돼 있고 아마 저기 동유럽 쪽이나 그런 쪽에 가는 거는 여기에 이 헤드램프 와셔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먼지가 아마- 만들어서.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갈 것 같고 이거 BMW 옆에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은 이 캐릭터 라인이 쭉 가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BMW 3 시리즈가 1세대는 이게 아마 쭉 지나갔어요. 근데 그래요? 2세대인가 3세대 때부터는 이게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쭉 지나갔는데 이 팬더 바퀴를 강조한 이게 더 튀어나와서 이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이게 위라치가 강조. 그럼 뭐 제가 그래서, GM에서도 네. 얘기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바퀴를 강조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가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짧은 오버헤드 마저라티 기블리라든지 스포츠카들을 보면은 리어휠 드라이브는 뒤에 여기를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볼로 가게. 뒤에 힘이 있다. 이 뒤에 힘이 강하게 넘쳐. 이걸 후륜구동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더 튀어나오게. 여기에서 아마 캐릭터를 하나 도는 거는 제 느낌에는 여기서 면이 하나로 뚝 떨어지면 여기에 강조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툭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를 더 안으로 깎은 것처럼.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이게 더 강조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데. 4세대, 5세대 그때 나왔던 그 트렁크 3 시리즈 트렁크 아주 이 날씬하게 조금 각이 뾰족하게 졌던 거의 물찬 제비 같은 느낌. 그게 사실은 더 저는 매력적인데 그 뒤에는 계속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굉장히 넓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봤었을 때 딱 각을 줘가지고 탁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거 같아요. 커 보이는. 게다가 이제 이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깎아줌에 의해서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높이가 줄어들어 보이게 게임 하죠. 세단처럼. 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높이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오면은 너무 날카로워. 굉장히 너무 높아 보이니까 조금 이거 깎아주는 게. 머플러. 네. 양쪽에 있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 엔지니어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무게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아마 디자이너가 설득을 해서 이긴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양쪽에 있는 게 더 멋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더 스포티해 보이고. 스포티해 더군다나 안정적이고. 디젤 4기통 디젤인데. 그게 2000년대 초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데 그 당시에 환경, 친환경 뭐 해가지고 쇼룸 부스까지 전부 다 그린색으로 바꿨어. 요새는 다 뭐 전기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다 바꿨지만 블루지. 전부 그린으로 할 때 한때 어땠는 줄 아세요? 범퍼 안으로 머플러를 집어넣어서 밑으로 숨겨서 꺾었어.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그걸 안 보이게 하면 친환경인 것처럼. 아니, 그런데 네. 요새는 또 다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열어봤더니 그 저기 배터리가 이 이 뒤에 있더라고. 트렁크 이 밑에 바닥에 있어요. 이거를 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처음 보는 차. 그 디자인 할 때 배터리가 이 각지고 상당히 부피도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질색하는 거였었어요. 여기서 타다가 가져온 차가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라는 차가 있었는데 80년대 이제 두에토라는 모델, 영화 그레듀에이션 졸업에 나왔던 차의 맨 마지막의 모델인데 두에토. 그 모델이 배터리가 뒤에 있었어. 그런데 그 한참 뒤에 10년, 20년 뒤에도 엔지니어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왜 배터리를 뒤에다 못 넣냐? 앞에가 그럼 훨씬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선을 와이어 하네스를 전부 다 앞에까지 연결해야 이게 된다. 무게가 얼만데 무게 전선이 늘어난다. 거기에 뭐 하기 위해서 물이 닿지 않게 또 뭘 해야 된다. 결국엔 또 여기로 들어가. 왜냐면 앞에 후드를 열어보니까 배터리 늘 자리가 벌써 없다. 그렇죠. 저기다가 더군다나 이 짧은 오버액은 지켜야 되고. 대신에 이게 트렁크 바닥을 파는 데는 좀 제한이 있었겠죠.
그 용량을 키우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뭐 스페어 타이어 전혀 없이 런 플랫 플랫으로 타이어 가고. 그렇죠. 런 플랫 가면 승차감이 나빠지잖아요. 런플랫은 기본적으로 워낙에 브레이드 파워가 강하고 그리고 3시리즈를 잘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사시적 관점에서 아주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지닌 차라는 가정 아래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3시리즈를 다뤄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높여서 본 거죠. 네. 다음번에 저희는 이제 그 BMW 3시리즈만큼 중요한 대한민국에서의 모델 8세대 소나타를 가지고 아제라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